되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월 7일이고요. 매일경제신문 기사부터 저희가 체크해 볼게요. 헤드라인으로 4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와 유럽 일부 시장에 판매하는 원유 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시장 재개방으로 원유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 번째 기사 보시죠. 중국이 양회에서 성장률 목표치를 기대에 못 미치게 전망했죠. 어제장 화장품, 철강주 등 관련주들이 좀 하락을 했는데 다만 일각에서는 국내 지수 자체가 양회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이같이 경기 민감주 중심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이란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사입니다. 올 들어 단기 급등 테마에 올라타기 위한 비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공매도 역시 덩달아 늘어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시죠. 올해 IPO로 증시에 신규 입성한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모두 공모가 대비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공모주가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다만 조단위 기업 공개는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헤드라인으로 4개의 기사 확인해봤고 이 중에서 2개 꼽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선택은 이겁니다. 비투 늘며 달리는 코스닥, 공매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고요. 이어서 올해 증시에 입성한 새내 기주들의 선방에 대해서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은 손석우 경제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부터 체크해보죠. 코스닥 지수가 반년 만에 800선을 돌파했어요, 어제. 네. 오늘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800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주가 하락을 예상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공매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네.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리스크 점검이 필요할 때이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역시 코스닥이 강세장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특정 테마주들에 의한 쏠림 현상이 심한 상태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매도 역시 매수세가 몰려서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에 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LNF라든지 뭐 에코프로비아, 에코프로 같은 뭐 특정 테마주 2차 전지가 대표적일 텐데요. 이런 테마주들의 몰리고 있는 현상들 보이고 있고요. 사실 지난 2월의 흐름을 보면 공매도 비중이 컸던 종목들 주가가 뭐 떨어져야 사실 공매도 세력들이 이익을 보는데 주가가 급등을 했단 말이죠. 네. 당시 공매도 세력들이 수천억 원의 손실을 본 걸로 추정이 되고는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월 같은 경우는 공매도 잔고 비중이 연초에 비해서는 줄었고요. 그러나 이제 공매도 거래라는 게 초단기 거래이기 때문에 지난달 말부터 해서요 공매도 거래 대금 다시 늘고 있다는 것을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공매도 거래 대금 보면요 지난 3일 기준으로 2,791억 원이었습니다. 1월 대비해서 3배가량 늘어난 규모고요. 또 5거래일 연속 2천억 원이 넘는 거래 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장 공매도 거래량 살펴보면요 에코프로비엠 93만여 주로 3개월 연속 1위였고요. 또 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의 대차잔고 증가액 8,392억 원, 5,626억 원으로 코스닥 시장 전 종목 가운데서 1, 2위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단기 급등한 테마주들이 이제 펀더멘털과 비교했을 때 주가가 과열 양상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있고 또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이제 1,300원 돌파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수준까지 올라갔다. 이런 점들은 좀 변수로 꼽힙니다. 이 얘기는 즉 차익 실현 압력이 커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네, 테마별 장세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기는 해요. 지금 코스닥 시장 안에서 테마가 정말 많다라는 평가들도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좀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비투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올 들어서 최고 수준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네, 역시 지난 3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주식시장 전체 신용거래 잔액을 보면요. 17조 7,8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7조 정도요? 네, 그러니까 한 달 전보다 8.8%대로 늘어난 거고요. 코스닥 시장이 더 두드러지게 가파르게 늘어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으로 따져봤을 때 코스닥 시장 거래융자 잔액이 8조 8천억 원대였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이제 13% 증가한 규모고요. 이제는 이제 유가증권 시장 거의 맞먹는 수준까지 올라왔고 신용 잔고 비율로 따지면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 신용거래 잔고 비율 0.5%인데 반해 코스닥은 2% 안팎입니다. 많이 늘어난 거죠. 이런 현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스닥이 테마주 중심
중심으로 가파르게 주가가 오르면서 투자자들이 테마주 흐름에 올라타려는 심리가 강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겠고요. 아울러서 또 최근 증권사들이 신용융자 이자율을 잇따라 또 낮췄어요.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신용거래 비중을 늘리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최단기 이자율이 한 2, 3%대로 떨어진 증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앞서 살펴본 대로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잔액 다시 늘고 있고요. 환율 금리 다시 출렁이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단기 조정장이 오게 된다면 이들이 또 손실로 그대로 떠안을 수 있는 몫이겠죠. 아무래도 전문가들은 주가 급등락이 작고 또 신용융자 잔액이 많은 높은 코스닥 시장에서 반대 매매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좀 궁금해요. 어떤 종목들이 코스닥 시장 내에서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많은지 이 기업들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까? 네, 그 종목별로 살펴보면요. 일단은 SM 엔터테인먼트 자회사죠. SM 라이프 디자인. 코스닥 시장에서는 신용융자 잔액이 가장 높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종목으로 꼽혔고요. 뭐 T사이언티픽이라든지 선광, 이루원 등이 역시 신용융자 잔액률이 높은 종목들로 꼽혔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살펴보면 SM 라이프 디자인 앞서 필두로 해서 뭐 히림, 선광, 네. 나무기술, 이루원, 뭐 다우데이터, 빅텍 등이 역시 장구율 상위에 이름을 올린 종목들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용융자 잔고율이 높은 종목들은 결국에는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반대 매매로 주식이 강제 네. 처분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죠. 주가가 하락하면 이 얘기는 또 반대 매매가 그만큼 쏟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되기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비투도 늘고 있고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좀 문제를 안고 있는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수는 오르고 있지만 우리가 또 빚을 내서 투자하고 만약에 그게 손실로 이어진다면 너무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투자에 나설 필요 있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사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봅니다. 올해 기업 공개, 그러니까 IPO로 증시에 신규 입성한 기업들의 흐름이 참 좋다라고 합니다. 모두 공모가 대비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데 어떤 기업들이 이렇게 잘 가고 있는지도 체크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중소형주 중심으로 이렇게 또 잘 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그 IPO 시장을 표현하는 말 중에 네. 대어는 없지만 따상은 있다. 네, 이런 말이 돌고 있거든요. 너무 와닿았는데요. 네. 사실 이제 2021년도만 해도 소위 이제 이름만으로 투자자들 설레게 하는 이 대형주들의 IPO들이 IPO 시장을 장악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대형주들의 IPO가 번번이 실패로 좌절되고 네.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올해 기업 공개 후 상장한 중소형주들은 반대로 상장 후에 이제 주가가 폭풍 질주를 하면서 이런 말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어는 없지만 따상은 있다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상장한 종목들 가운데요. 5개 종목이 이제 따상에 성공을 했고요. 상장 후 이제 이틀 연속 상한가 오르는 따상상. 네. 이런 종목도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들 종목이 모두 공통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 규모가 500억 원 미만인 소형주들이었습니다. 올해 스펙 상장을 제외하고요. 신규 상장을 한 게 12개 종목이었는데 네. 현재 모두 따져보면 공모가를 웃돌고 있고요. 지난 3일 종가 기준으로 했었을 때 평균 수익률 127.1%를 기록하면서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공모가 대비 상승률이 가장 높은 종목 꼽아보자면 유해용품 생산기업 꿈비가 대표적인데요. 네. 공모가 5,000원이었는데 이달 초에 25,000원대 넘어섰죠. 수익률로 따지면은 무려 400% 이상 와, 수익률을 올린 정말 종목. 수익이 많이 났네요. 네. 상장 후 따상상 중목한 종목이 바로 네. 이 종목이었습니다. 또 오브젠이라든지 뭐 미래 반도체 상장 후 따상 기록한 종목들이고요. 현재도 역시 공모가 대비했었을 때 200% 이상의 높은 주가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뭐 나노팀, 스튜디오 미르, 제이오 등도 올해 증시에 입성을 한 종목들인데 주가가 역시 100% 이상 오르면서 가파른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이 종목들 모두 중소형주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같이 중소형 공모주에 돈이 몰리고 있는 이유도 궁금해요. 왜 계속 다른 큰 기업들은 좀 실패하는데 네. 이들 이렇게 뭐 따상상까지 갑니까? 네.
사실 뭐 시장 유동성에 그만큼 받쳐주지 않기 때문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통상 이제 공모주를 저희가 따져놓고 봤었을 때 공모 규모가 1,000억 원 미만이다 이런 것들을 소형주로 보는데 올해 이제 500억 원도 채 되지 않는 초소형주들이 등장을 많이 했고 이들이 지금 IPO 시장 내에서는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역설적으로 앞서 뭐 유동성 얘기도 드렸는데 역설적으로 보면 증시가 부진했던 덕을 이런 중소형주들이 좀 입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증시가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공모시장 자체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거든요. 따라서 기업 공개 과정에서 이들 종목들은 사실 몸값을 낮춰서 증시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소형 공모주들의 가격 부담이 낮아지니까 네.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뭉칫돈이 몰려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수요 예측 단계에서부터 이런 조짐들이 나타났거든요. 뭐 지난달 청약 진행했던 나노팀의 경우에는 증거금이 5조 4천억 원대 들어왔습니다. 시가총액이 공모가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2,500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배가 넘는 자금이 네. 들어온 셈이죠. 또 원인을 짚어보자면 연초부터 증시가 반등한 덕도 봤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심리가 살아난 가운데 이들 종목들이 공모가가 상당히 낮게 증시에 입성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강했고 이런 이유들이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려든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 중소형주들일수록 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유통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도 유리하다 이런 인식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바로 중소형주, IPO주들의 자금이 유입된 배경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여급 IPO들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엄동설한이다라고 기사에 표현이 됐더라고요. 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이 기업들은 또 왜 이렇게 반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대형주 IPO들 사실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뭐 계획들이 있다가 철회되고 이런 것들이 네. 반복돼 왔잖아요. 연기된 기업들도 꽤 있잖아요. 네, 연기된 것도 있고요. 사실 올해 들어와서도 뭐 전패죠. 사실상 대형주들이라고 하면 저희가 공모금액 1조 원 이상을 대형주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다들 미뤄지거나 철회되거나 이런 양상이었습니다. 올해 그 대어로 주목받았던 뭐 대표적인 거 뭐 마켓컬리가 있겠고요. K뱅크, 뭐 오아시스도 있겠고요. 뭐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상장 전격 미뤄졌죠. 특히 오아시스의 경우에는 수요 예측 단계에서 상당히 부진한 결과가 나오면서 증시 문턱을 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위 조단위급의 대형주들이 IPO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고 이런 흐름이 이제 올해 들어와서도 좀처럼 바뀌지 않으면서 중소형주와 어떤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흐름들로 가고 있죠. 이유를 살펴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장의 부진이다 단순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눈높이가 그만큼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해부터 금리 인상 기조로 접어들면서 시장에 풀렸던 유동성들이 급격히 걷어들여지기 시작했고 위축되기 시작했고요. 이와 동시에 연동을 해서 증시도 큰 폭의 조정을 받았었죠. 올해 뭐 가팔랐던 금리 인상 속도가 누그러지기도 했고 연초에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 좀 반등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역시 몸집이 큰 대형주들을 담을 만큼의 어떤 유동성의 회복이 이루어지진 않았다.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오아시스 예를 들었었는데 이런 수요 예측에서도 드러났지만 이 대여급 기업에 대해서는 기관들이 여전히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중소형 주들처럼 아예 공모 규모를 줄이거나 네. 시장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모가 수준을 낮추는 즉 시장 상황에 맞게 기조를 좀 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형주들의 IPO 부진은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IPO 관련해서 조단위 기업들이 조금 부진한 가운데 중소형 공모주들이 선방해주고 있는 시장 흐름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